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신평원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평원의 TO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평원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 떠나서 내가 된다, 안 된다라는 1대1의 확률로 두고 내가 된다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자기소개서 작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웬만하면 심사직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직 지원자분들은 웬만하면 소재를 보건이나 공익, 캠페인, 그리고 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신평원 행정직 지원한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복지나 보건, 공익, 그리고 여러 캠페인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서 변별력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말씀드렸던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된 소재를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과 소재가 필요한 자기소개서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문항 중에 1번과 6번 문항이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과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띄워드리는 상반기 자기소개서 특강을 참고하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또 갖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2번과 5번에서 어떤 경험을 갖고 와야 하는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신평원 강의에서도 그렇고 모든 공기업 자기소개서 강의에서는 항상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직무수행태도를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직무수행태도를 한 번씩 쫙 보시고 내가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키워드들을 어디에 작성을 해주시냐면 첫 번째 소제목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두갈시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두갈시계. 세 번째는 내가 한 일에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그래서 네가 그 경험에서 뭐 했니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내가 한 일에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사람이 직무수행 태도와 굉장히 부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기소개서 작성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1번하고 6번 문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문항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에 제가 띄워드리는 2021년도 상반기 자기소개서 특강을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고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원 동기 문항인데요. 이 문항을 이 2021년도 상반기와 다른 점을 찾자면 이번에는 뒤에 나오는 문항에서 지원 동기를 또 비슷하게 묻기 때문에 경험이 웬만하면 중복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직무기술서 보시면 직무수행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이 직무수행 내용을 찾아보셔서 심사직의 경우 그 업무와 비슷하게 했던 일을 찾아주시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 건강, 의료 등과 관련이 있으면서 직무수행 내용에 있는 일을 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왜 신평원에서 하고 싶었는지 이게 뒤에 나오는 문항과 차별화되는 점인데요. 내가 이거를 신평원에서 하고 싶은 이유, 즉 신평원의 특징이나 신평원에 대한 어느 정도 조사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평원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경험 안에서 내가 했던 역할은 직무 역량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신 상태에서 저희 템플릿 넘어서 바로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를 구축해 안전을 지켜내다. 이 체계라는 말 직무수행태도 보면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무수행태도에 있는 키워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병동 근무 당시 의약품 기준을 확립하고 병동 내 공유체계를 구축해 이런 걸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병동마다 의약품을 따로 관리해 기록체계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원 동기 묻고 있죠. 지원 동기와 관련된 경험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두 갈씩으로 먼저 풀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렇게 어려운 지연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내가 어떠한 액션을 했습니다. 전 병동의 검토를 요청했고요. 협업의 태도가 여기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플랫폼 구축을 건의했대요. 나의 적극적인 모습도 나오고요. 이렇게 수집해 해결 방안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한 액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성과를 내고 또 이러한 중요성을 체감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심평원에 대한 조사가 나오죠. 이런 일을 하는 심평원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강의를 보다 책에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이 꼼꼼하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을 가장 하고 싶은 곳에 찾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심평원이더라 라는 흐름만 갖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본인의 좋은 습관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1000바이트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좋은 습관을 어떻게 찾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나의 좋은 습관은요, 우리 앞에서 봤던 직무 수행 태도에 있는 자세를 꺼내와 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꼼꼼함이나 분석력 등등 꼼꼼함을 요구하는 직무 수행 태도와 관계된 습관을 찾아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2번 문항을 작성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좋은 습관이 뭔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직무 수행 태도에 있는 내용 중 예를 들어 데이터에 대한 분석적 태도, 이게 직무 수행 태도에 있었다면 이것과 관련된 나의 습관을 찾아봐 주시면 돼요. 저는 실제로 회사를 다닐 때 웬만한 일을 다 전산화로 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거든요.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산화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그 습관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때 조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줬다까지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이 2번 문항 작성을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결국 이 2번 문항이 묻는 거는요. 너는 조직을 위해 한 번 더 움직이는 사람이니? 조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 그리고 네가 입사 후 하게 될 업무와 비슷한 경험에서 너 실제로 습관을 좀 발휘했니? 이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습관 자체가 직무 수행 태도와 비슷해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은 내가 일상에서 갖고 있던 습관으로 인해 조직에서 발생한 급작스러운 위기를 넘긴 경험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 보겠습니다. 활동 당시 어떠한 습관으로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무엇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설명 2가씩 나오고요. 하지만 이를 처리하기에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어떠한 습관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습관을 갖고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했어. 습관을 기반으로 어떻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 예시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꼼꼼함으로 안전을 지켜내다. 병동 근무 당시 전산으로 재차 확인하는 습관 나오죠? 이 습관을 활용해 병동 물품 수량 확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혀 보건 의료 계통에서 일한 적이 없는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실제 의료 환경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흐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면 되는구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당시 병동 내 특수물품 재고가 부족했습니다. 이는 자칫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전체 수량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표와 상황 설명해주고요. 하지만 당시 병동 내 업무 대비 인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수량 파악 및 재차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에 닥친 상황 위기죠. 이에 평소 업무 일지를 데이터로 전산하던 습관을 활용해 수량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내 습관으로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간 전산화했던 업무 데이터를 정리해 재고 품목별로 수량을 확인하고 또한 동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부서에 이렇게 오차를 확인하며 수량을 재확인한 결과 100% 일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내 습관 덕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습관 덕분에 우리가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를 통해 일상에서 추구하는 꼼꼼한 업무 처리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래 이토록 꼼꼼한 사람이니까 입사 후에도 내가 꼼꼼하게 해서 우리 원액 그리고 부서의 오류를 최소화할게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즉 직무 수행 태도에 있는 습관을 하나 찾으셔서 이걸 기반으로 내가 조직의 위기를 해결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 문항 볼게요.
지금까지 경험 중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던 경험이래요. 이거, 2021년도입니다. 21년도 상반기 2번 문항 글자수, 이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묻는 문항이었거든요. 이거 글자수만 확장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조직 안에 있는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도전적인 목표도 마찬가지로 조직에서 실천한 도전적 목표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했던 경험 역시 팀원들과 함께 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 경험을 찾기 위해 조직 안에서 있었던 일 중에 목표를 세울 만한 일이 뭐였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를 들어 저한테 오시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많은 분들이 뭐 손 씻기 수행도 의료질 향상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넣어주시고 목표 달성이 도전적이었던 이유가 필요하죠. 이게 왜 도전적이었는지 납득이 필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처음으로 담당했던 일이다. 혹은 손 씻기 수행도가 최저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도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나 혼자 그리고 다 같이 노력했던 일에 대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항은요. 너 얼마나 적극적이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도전적일 수밖에 없던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너 어떤 노력을 했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 과정의 비중을 높여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나 다이어트, 재수 등의 경험은요. 이게 도전적일 수도 있어요. 막 살 30kg 빼고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의 자기가 아니라 직무로서의 자기소개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업무적인 경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직무 수행 태도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활동 당시 어떤 자세 방법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템플릿은 결국 똑같아요. 어떠한 상황이었고 우리 두 갈씩이 있었어요.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전적이었던 이유, 이 문단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 이 나의 노력을 두 문단으로 나눠서 작성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조금 더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결국은 이 부분에 가장 비중을 높여서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내가 뭐 했는지 뭐 첫째, 둘째, 셋째 나누든 단계별로 나눠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입사 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글자수가 2000바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두 문단으로 이렇게 쓰시고 소제목 작성하시고 똑같이 이거 복사해서 소제목으로 나눠서 나의 노력 나눠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튼 여러분의 노력 과정을 가장 자세히 써야 한다는 점을 꼭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예시 살펴볼게요. 작은 변화로 위생을 확보하다. 이거 21년도 상반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실제 그 예시를 드렸던 21년도 상반기에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을 한 거니까 여러분도 상반기 작성하신 거 있으시면 그거 갖고 와서 활용해 주세요. 작은 변화로 위생을 확보하다. 병원 근무 당시 협조를 독려하는 자세와 발로 뛰어 의견을 모으는 적극적 자세로 신입으로서 도전적일 수밖에 없던 이유죠. 손 씻기 수행도 증대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설명 똑같이 나왔어요. 하지만 병동마다 특성도 달랐고요.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현재 수행도가 최저점이었고 신입으로서 이렇게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왜 도전적이었는지 설명합니다. 이에 팀원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노력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 노력 두 번째 나옵니다. 내가 노력하는 과정의 비중을 가장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3단계의 수행도 증대 프로젝트를 했대요. 가장 먼저 어떻게 했고요. 나아가 어떻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대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한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되 이 안에 직무 수행 태도가 키워드가 들어가게 녹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냐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가장 힘을 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모두의 협조를 도모하고 노력한 결과 몇 % 증대 및 이런 걸 이뤄낼 수 있었어요. 성과래요. 이러한 도전적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필요한 협조의 중요성과 노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다 이렇게 팀원들의 협업을 이끌어내며 노력할게 라고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4번 문항 살펴볼 텐데요. 이 4번 문항은요, 저희 앞에서 살펴봤던 1번 문항과 비슷하게
지원 동기도 들어가고요. 강약정도 들어가고요. 입사 후 포부도 간략하게 들어가는 문항입니다. 2021년도 4번 문항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앞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1번 문항에서는 심평원의 특징까지 같이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걸 이 심평원에서 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에선 내가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직무가 하고 싶었어 라는 걸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평원의 문항은 대체적으로 직무와 업무의 키워드를 잘 구분하는데 이번에는 희망하는 직무가 뭔지 물었어요. 그래서 왜 직무에 지원했는지 직무 지원 동기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조건 경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경험을 기반으로 이 직무가 되고 싶었어. 근데 선생님 저 1번에 이미 직무에 관한 거 썼는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에서 하는 업무로 범위를 좁혀서 이 업무를 하고 싶어서 이 직무에 지원했어요 흐름으로 풀어봐 주셔도 됩니다. 업무로 구체화하셔서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나의 강점을 작성해 주실 때는 경험에 기반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약점을 작성하실 때는 내가 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약점은 어떻게 써야 리스크가 적을까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리스크 적은 약점은요. 내가 아직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이나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병동 간호사로서 웬만한 건 다 익혔지만 간호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업무를 못 익혔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나 나의 간호사라면 나와 같은 간호사라면 나와 같은 위치라면 배우지 못했을 것 같은 부분들을 나의 약점으로 선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간호사로서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간호사로서는 다 알고 있지만 더 알면 좋은 부분인데 내가 이 부분을 모른다라는 걸 약점으로 해주시면 리스크 적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 없는 동기와 강점은 아무런 힘이 없고요. 면접 지원 동기로도 쓸 수 있게. 왜냐하면은 저한테 면접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작성한 지원 동기와 면접에서 말할 지원 동기가 다른데 어떡하죠? 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쓸 수 있게. 그리고 행정직 같은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건, 의료, 봉사활동, 복지와 관련된 거 찾아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템플릿 살펴볼게요. 어떠한 심평원에서 직무로 성장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직무는 어떠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 다르게 직무에 조금 더 힘줘서 작성이 시작됐죠. 실제 이러이런 경험을 통해 심사직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한 경험을 선발했어요. 이게 또 1번과 조금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직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직무가 되기 위해 실제 N가지 강점을 쌓아왔는데요. 이 강점은 어떤 거예요? 하고 한 두세 가지 설명해 주시고 비록 어떤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어떻게 세울 거예요? 라는 계획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시로 바로 살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반기 문항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저희 시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서 갖고 와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이론과 현장의 교차점에선 공정한 심사,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러이러한 진행을 심사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심사직의 업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직무에 조금 힘을 줬어요. 실제 이런 걸 하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근무 당시 내가 이런 심사직과 관련된 일, 심사직이 하는 심사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뭘 배웠고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심사직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무 지원 동기를 이 문단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와 함께? 경험과 함께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공정한 심사를 현장에 적용하는 심사직이 되고자 두 가지 강점을 쌓았대요. 첫째, 전문성 습득입니다. 스터디도 듣고요, 교육도 하고요, 세미나도 참여했대요. 이렇게 전문성을 쌓았고, 둘째, 정성적 역량을 쌓아왔대요. 병동 근무도 하고 봉사 실습을 통해서 질병을 마주하면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직 내가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 습득이 조금 부족해요. 하지만 내가 이걸 세우기 위해 스터디에 참여하고 약품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런 것도 참여하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는 내가 약품에 대해 심사직으로 해야 할 약품에 대한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이 같이 나오면서 약점을 설명을 해줍니다. 심사직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도 나 계속 노력할게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강점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죠. 강점은 반드시 경험과 나와야 되고요. 약점은 반드시 나의 보완 계획과 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5번 보겠습니다. 이 문항 요즘 면접에서도 굉장히 자주 묻는 문항입니다.
남의 실수를 같이 포용한 경험이 있냐. 즉 이게 요즘 뭐 90년대생이다, MZ세대다, 뭐 이 사람들이 너무 업무 개인주의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건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조직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이 문항에서 드러내주시면 됩니다. 조직의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남이 실수했던 경험부터 생각하려면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실수했던 경험만 생각이 나니까 그냥 조직의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을 생각해주시고 이거를 타인의 실수였다고 만들어주시면 조금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조직을 위해 했던 노력을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했던 노력으로 좀 커버를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소재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얼마나 조직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나는 니일 내일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를 우리의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조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즉 여기에서도 실수를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의 노력 과정만 직무 수행 태도에 입각해서 상세하게 나와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 누군가 실수했던 경험 1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했던 노력 생각해주시고 이거를 왜 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결 방법을 보자면은 이 해결 방법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무 수행 내용에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직무 수행 태도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녹여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이러한 상대의 실수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서 성과를 이뤄냈대요. 당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상대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역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고 우리는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입사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 바로 예시로 살펴볼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헌혈홍보 캠페인 활동 당시 잘못 주문한 신입회원의 실수를 함께 해결하며 이거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홍보 계획을 수립했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스가 도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대요. 우리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신입회원이 부스 주문을 누락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처음 주문을 맡은 신입회원이었기에 이 해당 회원이 겪었을 어려움을 이해했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빠르게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용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와줍니다. 이에 먼저 이렇게 안심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성을 안내했습니다. 조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같이 나와주죠. 또한 주간초에 이렇게 확인하고 자원 가능성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과 함께 계획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대처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작성해 주실 건 내가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인데 이걸 두 문단으로 나눠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대처력도 있고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를 이 노력 과정에 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분류했다. 둘째 내가 벤치마킹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변경한 계획에 따라 재분배해서 진행한 결과 여기에 이제 실수한 팀원에 대한 이 실수를 커버했다는 거에 대한 성과도 나와줘야겠죠. 실수 후 소극적으로 변했던 신입회원 역시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겉바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같이 해결하는 게 더 나아라는 거를 여기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과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실수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상반기와 동일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정말 이전 강의를 더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정직, 원칙 중수, 청렴 등 정말 공공기관인에게 중요한 이것들을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직업 윤리들을 부족하다고 하기는 왠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한 윤리로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바로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과의 신뢰관계로 만드는 원의 내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심사직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청렴 A한 윤리,
조직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 윤리,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이거는 이래서 중요하고요. 둘째는 이래서 중요하고요. 셋째는 이래서 중요하대요. 설명해준 다음에 그 중에 국민의 신뢰는 아직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할 거는 앞에서 저희가 약점 문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장에서 아직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심사직 업무의 경우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계획도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채워나가겠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항수가 많아서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렸네요. 심평원 문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심평원 전 문항의 특징은 너 얼마나 조직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이니 너 조직에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글자 수도 길고 문항이 어려워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했던 일을 첫째, 둘째, 셋째 좀 단계별로 나눠서 작성하시는 연습만 하셔도 이 문항들 잘 작성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무수행 태도에 있는 키워드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심평원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아무리 티오가 적어도 여러분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지원은 공짜이니까 꼭 지원해주세요.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